안녕하세요. 2021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공개 A형 분석 작업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예제는 길보 출판사의 신화공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파일이고, 예제 파일 또한 길보 출판사의 신화공 파일입니다. 자, 암호는 6845% 3이에요. 문제 3번 분석 작업은 20점이 주어져 있고 문항은 두 문항이에요. 구분 점수는 없고 완전하게 일치하여야만 점수가 들어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석 작업들 중에 두 개가 골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본서의 섹션을 좀 충분하게 공부를 하셔서 어떤 분석 작업을 요구하더라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개 A형에서 문제로 주어진 것은 1번은 피벗 테이블이에요. 자, 피벗 테이블은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는데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하는 파일은 두 가지예요. 쉼표로 분리되어 있는 CSV 파일과 XS 파일인 ACCDB라는 파일입니다. 자, CSV 파일은 열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 외에는 별도의 편집이 없기 때문에 삽입의 피벗 테이블 메뉴로 가지고 오게 돼요. 자, 그런데 ACCDB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가지고 오는 것은 필터를 줄 수도 있고 정렬을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쿼리를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서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메뉴를 사용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 문제는 CSV 파일을 가지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ACCDB 뭐 기타 원본 이렇게 가지 않고 삽입의 피벗 테이블로 바로 진행을 하게 돼요. 자, 저희가 출석부 관리라는 파일을 가지고 올 거고 쉼표로 분리되어 있고 첫 행의 머리글을 포함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저희가 마법사를 일단 진행하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뒷부분을 수행하도록 할게요. 파일의 분석 작업 시트를 열어주시고 메뉴는 삽입 메뉴라 그랬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이라는 메뉴입니다. 자,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법사가 떠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열어놓은 시트에 원본을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이라는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그 아래에 연결해야 되잖아요. 연결 선택 단추 누를게요. 자, 다시 열려있는 파일 중에 가지고 올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찾아볼게요. 자, C 드라이브의 길벗 커말 1급에서 최신 기출 문제 공개 A형 그리고 저희는 출석부 관리라는 CSV 파일을 가지고 올게요. 자, 마법사가 뜨게 되는데 그중 1단계에서는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는지 너비가로 분리되어 있는지 선택해 달라고 해요. 우리는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구분 기호로 분리됨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저희가 읽은 부분에 첫행을 머리글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머리글 표시라는 곳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단에 미리 보기가 떠 있어요. 이제 미리 보기 보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 자, 구분 기호 중에 어떤 기호인지 고르라고 해요. 우리는 쉼표죠. 쉼표를 고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계를 넘어갔을 때 2단계에서는 서식을 고르거나 자, 볼까요? 각 열의 서식을 지정하거나 자,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옵션 단추로 무슨 열 가지고 오지 않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서식보다는 어떤 열을 가지고 오지 마시오 또는 어떠한 열을 제외하시오라는 말로 출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개 A형 문제를 다시 볼까요? 자, 두 번째 지시사항을 저하고 볼게요. 자, 학년, 반, 이름, 성별, 출석수 열만 가지고 올 거라네요.
그리고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할 거래요. 자, 어떤 열만 가지고 오세요 라는 말은 다른 열은 제외하시오 라는 말과 같이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와야 되는 열을 빼고 나머지 열은 모두 제외시켜 볼게요. 자, 엑셀 엽니다. 뒤쪽에 있는 마법사가 없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 보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번호를 안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럼 번호에 클릭하고 열 가져오지 않아. 자, 학년, 반, 이름, 그리고 성별 가지고 올 거죠. 3월 가지고 오지 않고 4월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자, 5월, 6월까지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해주시고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은 학년, 반, 이름, 성별, 출석수만 되게 놔주세요. 자, 그런 후에는 마법사를 맞춰야죠. 그러면 처음에 봤던 이제 그 마법사가 떠 있어요. 우리는 마법사를 잘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가느다란 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에서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에서 위치를 선택해주고 이제 마지막에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할 건지 체크를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지시사항 중에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가 있었죠? 체크합니다. 그럼 이제 위치를 저희가 설정하지 않았어요. 위치를 찾아볼까요? 문제 열어주시고 자, 문제에서 피벗 테이블 위치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두 번째 지시사항에 있어요. 보고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래요. 그럼 이제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뭐 레이아웃은 아직 안 넣을 거지만 이제 레이아웃도 넣고 위치도 넣는 거죠. 자, 그림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림은 A 3번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피벗 테이블이. 자, 피벗 테이블의 요소를 좀 공부를 해볼게요. 자, 피벗 테이블 요소는 지금 빨간 박스 위로 하나 떨어진 위쪽에 A1번 셀에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여기에 만약에 요소가 있다면 필터입니다. 단추도 있을 거고요. 자, 학년, 반, 성별에 보면 단추가 이렇게 달려 있죠. 자, 이렇게 단추가 달려 있는 것들은 행이나 열이에요. 그럼 데이터가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고 있는 학년은 행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고 있는 반도 행입니다. 성별은 데이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남여로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열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무수히 많은 숫자들을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숫자들이 어떤 값을 쓰고 있는지는 이제 필드 이름 앞에 이렇게 평균, 뭐뭐 수 이렇게 계산이 됐을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값에 들어가요. 그래서 값에는 계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값도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평균도 있고 학생 수도 있고. 자, 이제 레이아웃과 위치를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럼 위치는 어디죠?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곳의 위치. 그래서 A3번이 돼요. 레이아웃을 볼 줄 알면 위치도 보이는 거죠. 처음 시작하는 위치이고 A1번에 필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속되는 곳의 시작 위치로 A3번이 시작 위치입니다. 그러면 풀어볼게요. 엑셀 다시 열고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에 A3번이 돼야 되는 거죠. 확인. 그럼 이제 확인을 하면 피벗 테이블이 열려요. 왼쪽에 피벗 테이블 박스가 생기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을 할 수 있는 필드 목록이 생겨요. 자, 필드 목록은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피벗 테이블 분석 메뉴에 필드 목록이라는 단추를 눌러주면 됩니다. 조금 전에 레이아웃을 같이 보고 왔어요. 자, 그 레이아웃대로 자, 오른쪽에 필드 목록에서 아래 영역의 필드를 끌어놓으십시오라는 글씨를 기준으로 위쪽에서 필드를 끌고 내려올 겁니다.
자, 학년이 행으로 가면 되고, 자, 학년 다음에 반도 있죠. 자, 성별은 열로 갔었고, 평균 출석수가 있었기 때문에 출석수를 값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합계 출석수가 되어 자, 평균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자, 합계 출석수라는 단추 위에서 왼쪽 마우스를 하시게 되면 값필드 설정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클릭해서 대화 상자가 뜨면 평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확인. 자, 이제 학생 수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학생 수라는 필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곳까지가 레이아웃과 위치를 잡는 거였어요.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문제에서 우리가 한 곳은, 그러니까 실행을 한 곳은 어디까지냐면요. 여러분 문제 다시 보시면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에 레이아웃과 위치를 그림 보고 설정하고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시사항을 하나씩 꼼꼼하게 보시는데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게 메뉴 이름이에요. 자, 이 메뉴를 찾아서 개요 형식으로 설정해 볼게요. 피벗 테이블 메뉴는 커서가 피벗 테이블 밖으로 나오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 안쪽 어딘가에 놓으셔야 되고, 자, 해당되는 메뉴는 활성 메뉴라고 하죠. 위쪽에 피벗 테이블 메뉴에서만 보시는 거예요. 자, 이곳에 분석과 디자인 메뉴가 있는데 그 분석과 디자인을 뒤져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디자인 메뉴에 왼편에 보시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눌러서 개요 형식이에요 라고 해줄까요? 개요 보기로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 보고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뭐 행과 열로 되어 있던 이름들이 학년 반이라는 이제 필드명을 가지고 오게 되고 이제 정렬이나 드로잉 부분도 조금 달라지게 돼요. 자, 다음 지시사항 보겠습니다. 자, 출석수라는 필드는 있어요. 자, 표시 형식을 값필드 설정에 자, 값필드 설정이 메뉴이고요. 자, 셀 서식 메뉴에 표시 형식 탭을 만질 건데 표시 형식과 셀 서식은 같은 의미로 보셔도 돼요.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들어가야만 표시 형식이 떠요. 그래서 두 개 같다고 보시고 숫자 범주를 사용해서 소수 자릿수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은 오른쪽 필드 목록에 시그마 값에서 평균 출석수라는 우리가 갖다 끌어다 놓은 필드명이 있죠. 왼쪽 마우스로 다시 클릭을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빨간 박스에 드렸던 값 필드 설정이라는 메뉴가 나오고 이 메뉴 하단에 보면 표시 형식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자, 표시 형식을 누르면 대화 상자가 이렇게 셀 서식이라고 뜹니다. 자, 셀 서식의 범주를 숫자로 하고 소수 자릿수는 0으로 확인할게요. 다시 확인하죠.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지시사항은 이름이라는 필드는 그랬어요. 자, 이름이라는 필드를 개수로 계산을 하래요. 자, 계산을 하는 것은 값 필드에 넣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값 필드에 이름이라는 필드를 넣을 거고 자, 사용자 지정 이름을 학생 수로 변경합니다. 값 필드에 대한 변경은 항상 값 필드 설정이라는 메뉴에서 하게 돼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의 필드 목록에서 이름이라는 필드를 값으로 가지고 오게 되고 자동으로 개수 이름이 뜨는데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 자, 그리고 사용자 정의 이름을 학생수라고 바꾸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여러분들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도 평균 출석부 옆에 학생 수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다음 지시사항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셀은 이라고 시작하는 지시를 하셔야 되죠. 자, 빈 셀은 별표로 표시하고 레이블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체가 메뉴예요. 빈 셀도 메뉴고요. 자, 이 두 개의 메뉴 모두 다 옵션이라는 메뉴에 있는데 학생들이 피벗 테이블 메뉴 중에 잘 잊어버리는 메뉴예요. 그래서 별을 달아 놓으시고 한쪽에 옵션이라고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풀이를 해볼게요. 피벗 테이블 안에 커서가 있어야 하고 피벗 테이블의 모든 메뉴는 피벗 테이블 활성 메뉴에 있다. 분석과 디자인이라는 메뉴를 잘 뒤져서 옵션이라는 메뉴를 찾아내시는데 이 메뉴는 분석의 왼쪽에 있습니다. 자, 옵션이라는 단추를 누르게 되면 자, 옵션 메뉴 중에 제가 빨간 박스를 똑같이 해드릴게요. 자,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과 빈 셀 표시라는 메뉴를 찾으셔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문제에서 빨간 박스 해드렸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 따로 내가 뭔가 큰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체크를 해주고 별을 넣어준다. 그런 후에 확인을 해주시면 보고서가 바뀝니다. 자, 피벗 테이블 옵션은 피벗 테이블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하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메뉴가 떠요. 또한 닷필드 설정이라는 메뉴도 오른쪽 마우스를 제가 지금 평균 출석수에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떠요. 그래서 오른쪽 필드 목록이나 상단에 있는 메뉴가 아니어도 일단 메뉴를 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에 대한 지시사항이 마지막까지 모두 다 수행이 됐어요. 그러면 그림과 똑같은지 확인하신 후에 같다면 자신 있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 작업 2번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 작업 2번은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일을 옮기셔야죠. 시트를.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파일의 시트를 옮겨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문제를 좀 짚어볼게요. 자,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표 1에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포함하는 행을 삭제할 겁니다. 자, 저희는 중복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도구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부분합 기능을 사용을 해서 반별 그래요, 여러분. 반별. 출석 일수의 평균을 계산한 후 그러네요. 자, 다시 또 성별별 그래요. 자, 성명의 개수를 계산을 합니다. 아래쪽에 지시가 두 개나 있어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또 한 번 정렬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지시에서는 순서대로 처리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문제를 순서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부분합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문제 풀이는 중복부터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자, 부분합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부분합은 1번 정렬을 먼저 한다. 그러니까 반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제가 빨간색 박스에 놓은 땡땡별을 무시하지 않는다. 자, 땡땡별이라고 된 것은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꼭 그룹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부분합은 아주 크게 뭐 실수를 한다거나 할 수가 없어요. 순서대로 진행할 거고요. 자, 중복이라는 메뉴는 중복 데이터 검색 마법사 중복된 항목 제거 이런 메뉴를 쓸 건데 이 메뉴는 뭐 특별한 주의사항이 없어요. 부분합만 잘 조심해서 풀면 돼요. 정렬 먼저 하고 땡땡별이라는 단어를 무시하지 않는다. 자, 하나 더 드릴까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무조건 지우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체크 상자가 있는데 체크를 무조건 지운다.
자, 이 부분은 신화군과 풀이가 다소 다릅니다. 자, 그럼 수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엑셀을 열어서 분석 작업 2번으로 가시고, 자, 커서를 표 안에 넣을게요. 분석을 할 때는 항상 분석해야 되는 표를 블럭 잡거나 커서를 놔줘야 돼요. 자,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메뉴 따라오세요. 데이터 메뉴에 데이터 도구라는 메뉴 중에 중복을 언급을 했잖아요. 자,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어떤 기준으로 항목을 제거할 건지 선택을 하래요. 자, 우리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중복된 값을 검색할 거거든요. 그럼 반 아니고 연락처도 아니고 출석 일수도 아니다. 스크롤 내려서 모든 걸 확인하시고 해당 있는 것만 체크를 놓으세요. 자, 확인을 해보시면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 개 제거했죠? 그대로 확인. 그럼 첫 번째 지시사항은 여러분들이 다 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문제, 부분합을 연속해서 하셔야 되는데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 먼저 한다 그랬죠. 자, 데이터 메뉴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자, 정렬이라는 큰 상자를 쓰시고 왼쪽에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는 단추가 있는데 쓰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풀 수 있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렬 상자 이용합니다. 자, 정렬에 대한 언급이 두 개가 있었죠.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기준 추가할게요. 이번에는 반이 동일할 때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한다. 확인. 자, 부분합해야 되잖아요. 자, 데이터에 부분합 간다. 자, 부분합 가서 제가 무시하지 말자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룹할 항목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항상 지워요. 그랬어요. 자, 수행해 볼까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지우고 그룹할 항목은 반이네요. 자, 유지를 하신 다음에 출석 일수의 평균. 자, 출석 일수가 계산 항목이고 함수는 평균으로 바꿔주세요. 부분합은 한 번 수행을 할 때 하나의 계산밖에 못해요. 그런데 두 번째 지시사항에서 순서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평균을 먼저 하시고 확인. 자, 다시 부분합을 눌러서 자, 그룹할 항목을 성별로 바꿔준다. 성명의 개수로 바꾼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여전히 지워져 있어야 됩니다. 확인. 자, 그림이 제시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좀 찝찝하실 수 있지만 이제 오류 없이 잘 나오면 되고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묶여 있고 아래에 요약이 돼야 돼요. 자, 성명의 개수라고 하면 성명 아래에 요약되어 있는 개수가 나와야 하고 출석 일수의 평균이라고 하면 출석 일수의 하단에 출석 일수의 평균이 계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잘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부분합은 잘못하면 제거를 하셔야 돼요. 부분합 제거하는 방법은 커서를 표 안에 놓으시고 절대 블럭 잡지 마세요. 자, 데이터 메뉴의 오른쪽 끝에 부분합을 다시 가시면 왼쪽 아래에 모두 제거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제거가 돼요. 자, 부분합 나가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강조해 드릴게요. 부분합이라는 문제를 풀 때는 꼭 정렬을 먼저 한다. 자, 순서대로 다 써볼까요? 그런 후에 문제를 읽는 건 큰 도움이 안 돼요. 일단 부분합을 연다. 그러면 또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었죠. 항상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지운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일단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또 학생들 잘 틀리는 부분은 그룹할 항목을 좀 잘 넣으셔야 돼요. 이 그룹할 항목은 그룹이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되고 땡땡별이라는 말로 계속 시험 문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룹할 항목은 정렬 항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채워 넣자.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하시면 부분합에 대해서 실수가 없으실 거예요.
분석 작업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